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살고 싶으냐 큰 차하고 놀지 마라.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본의 아니게 나는 과실이 없는데 무슨 물체가 날아와 가지고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또는 뭐 돌멩이 같은 것이 날아와서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재난이 그 교통 재난이 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앞차에서 싣고 가던 뭐 판자라든가 뭐 특히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트럭들이 싣고 다니는 판 스프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판 스프링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스프링이 뭡니까? 용수철이죠. 일반 승용차들은 아니나 오토바이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용수철이 그 스프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차들은 짐을 많이 싣고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스프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형으로 길게 이렇게 약간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활처럼 약간. 그래서 그거를 맨 밑에는 좁아요. 이만한 거, 그 다음에는 이만한 거, 그걸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스프링 왔는데 그걸 하부 바퀴 축에다가 그걸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맨 위를 이렇게 이제 그 셰시하고 연결하는데 그거를 판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강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하중을 많이 받다 보면은 막 그 화물처럼 무겁잖아요. 버스라든 그런 걸 막 다니면은 길이 노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충격을 주겠죠. 그게 이제 견디다 못해서 중간에서 깨지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따는 그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계속 달리다 보면 그게 유격이 생겨서 길가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른 차들이 밟고 지나간다든가 하면은 그 스프링이 튀어 올라가지고 앞차가 밟고 간 걸 내 차로 날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형 차들이 그걸 밟았을 때 그 튀는 에너지가 크죠. 큰 차들은 무겁잖아요. 그걸 갖다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을 때도 초등학생이 덤벼서 나를 때리는 거하고 성년이 이렇게 큰 장정이 와서 때리는 거는 파워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행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화물차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물차들은 또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박스차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짐이 이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박스를 씌워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도 불안해요. 왜? 그 박스 안에서 잘못하면 이 짐이 또 무너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옆으로 무너지면서 내 차로 내가 달리고 있는 앞에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제가 추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물차하고는 같이 주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덜하죠. 버스는 어떻습니까? 운전자들이 경력도 많고 또 버스에서는 그렇게 낙하할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은 어떨 때는 또 중앙선 너머에서 이게 날라올 수도 있어요. 왜? 서로 교차 주행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밟은 거 날아가지고 또 내 차로 들어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방 주시를 잘 하라고. 그래서 운전할 때는 집중하고 앞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딴 생각하고 휴대폰 보고 또 동승자하고 잡담하고 가고 졸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콜레터럴 데미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왜? 순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본다고 해도 그거를 피하기 어려운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야간에도 잘 봐야 됩니다. 앞을 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룸밀러를 항상 보고 양쪽 사이드밀러를 보면서 교통 상황이 어느 쪽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후방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내가 딴 생각을 했더니 미처 발견 못 해갖고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제가 빨리 피해 가야 되죠. 어느 쪽으로. 아무 데나 막 꺾으면 되겠어요. 옆에 차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뒤에 교통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보면은 교통 상황이 없는 쪽, 말은 차가 오지 않는 쪽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딴 생각하고 가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갑자기 정차할 수 있으면 안 되면 피해서 가야죠. 그래서 저도 몇 번 사고를 보면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저도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앞에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저도 좀 차가 큰 차였는데 같이 이제 제가 뒤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한가하고가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가 그 덤프트럭이 한 속도가 80km 그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뒤에 따라갔는데 저하고 한 50m도 넘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뭐가 시커멓게 팡 총알처럼 튀어오르는 거예요. 바퀴 쪽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핸들을 꺾으면 차가 전복되겠죠. 아니면 큰 사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날아오는데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조속대로 몸을 얼른 숙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옆으로 그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요. 제 운전석 그 벽에 있고 뒤에 딱 기대는데 거기에 맞고 뒤로 튕겨서 그 차 그쪽 뒤쪽에 의자 뒤쪽에 떨어져서 그걸 제가 만약에 다른 곳을 봤다든가 전방 주시를 잘 못 봐가지고 그걸 못 봤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걸 맞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순간이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차를 나중에 가서 이제 잡아서 유리값을 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항변을 하더라고요. 밖에서 낀 돌이 튀었는데 왜 내가 물어줘야 되냐.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덤프트럭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물차들 바퀴 씻어야 되고 또 그 다른 저희가 안 되도록 적재함이나 그런 데 흙 털어야 되고 또 그 포장도 잘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씌워야 되고 또 바퀴에 뭐가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귀찮으니까 그거 안 합니다. 예전에 트레일러 기사들 어떻게 했어요? 그 네모자게 박스 큰 거 긴 거를 딱 적재함에 올려놓고 그 밑에 이렇게 장비로 해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 트레일러 박스가 운행 중에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더 뭐 나중에 돌발 상황이면 차가 뒤집힌다고 해서 운전자가 위험하니까 그걸 안 채우고 다니다가 또 사고 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화물차들은 정말 대형차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한테 대형 사고 나면은 여러 사람이 사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이 대형 트럭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안전에 유의하시고 저는 시내도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은 그 덤퍼들이 요즘에는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 달리는 거 보면요. 내가 겁도 안 나요. 그러다가 만약에 시내에서 무단횡단자나 이렇게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거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 그 대형 트럭도 물론 이제 요즘에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동력도 좋지만 그 돌발 상황에서 아무래도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든요. 정지거리가. 그래서 저는 좀 이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조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스프링에 대해서 뭐 요즘에는 그 판테프 스프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적재함에 양쪽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그럼 적재함이 벌어지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그걸 차체에다가 그걸 꽂아가지고 뭐 고정시킨다고 해서 그걸 이제 싣고 가다가 빈차로 갈 때는 그걸 빼야 되잖아요. 빈차로 그걸 빼서 싣고 가다가 그게 뭐 덜커덩거리다가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런 것은 도로에 정말 흉기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 대형차 하시는 분들이 각별한 그 보관함을 아주 철저히 착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저도 화물차를 좀 해봤는데 화물차에 대한 그런 낙하물이라든지 그 적재 불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단속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콜레테럴 데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진짜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뭐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도로에서 튀어나온 것도 있고, 옆에 가던 차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마주오던 이제 시골길 같을 때는 마주오던 차가 옆으로 짐을 쏟았는데 제 차 오고 이렇게 쪼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물론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게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특히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날아온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그런 건 나한테 안 일어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설마. 근데 설마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잡잖아요.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예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막 개통했을 때도 그 트레일러 바퀴가 달리다가 빠졌는데, 이런 바퀴 같은 건요 막 달리다 빠지면 가속을 받아요. 그러면 바퀴가 막 묶여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굴러가요. 주황불에대에 탁 닿는 순간에 공중으로 날아 오르죠. 그래가지고 맞은편은 차를 그때 해가지고 그 승용차에 타신 분이 안타깝게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같은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내 가족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하면서 휴대폰 절대 보지 마시고, 또 앞을 쳐다보면서 항상 멍 때리면 안 돼요. 멍하지 가다가는 그건 뭐 그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멍하니 가다가 앞차 추돌해 가지고 그분한테 물으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운전 경력이 30년인데 나도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는 운전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멍 때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앞차가 쓴지를 모르고 가서 추돌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왜?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km 1초에 27m를 간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앞에 있는 그런 돌발 상황에 대처했던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레테럴 데미지 그런 사고를 안 당하실 거면은 좀 더 운전을 집중해서 하시고 전방 주시를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